안녕하세요. 이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주택박물관 온라인 강좌 많이 기다리셨죠? 이번 주제는 지배 시간, 이야기 속의 아파트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 북촌은 한옥마을이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교수님, 오늘 주제의 제목이 좀 센데요? 네,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북촌은 조선시대부터 권문세가들이 모여 살던 대표적인 주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촌에는 조선시대 말 한옥부터 근대기 한옥,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한옥들까지 모여 있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옥마을로 통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북촌을 돌아다니다 보시면 사실 북촌에는 한옥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회동과 개동에 있는 우종관 주택, 그리고 윤치환가옥, 그리고 이중구가옥과 같은 서양식 외관을 가진 주택들도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이런 주택들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사실 그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그 한옥보다 더 먼저 지어졌거나 혹은 동시기에 지어진 집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 가회동과 개동에 있는 우종관 주택을 통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북촌의 서양식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 유일한 건축 잡지인 조선과 건축을 보면요, 그 가회동과 개동에 지어진 우종관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도면과 그 사진들을 보시면요, 사실 먼저 지금 우종관 씨의 가회동 주택을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사지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 안에 벽난로가 있어서 이 벽난로에 기둥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라고 표기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돌출이 돼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회동의 개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사지붕에 벽난로 굴뚝, 그 다음에 원형의 창, 그리고 이렇게 돌출된 이런 창까지 전체적으로 서양식 외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 주택이 지어진 거는 1928년과 1931년이 되겠습니다. 예상보다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진 주택인데요. 이런 주택은 일명 문화주택 또는 양옥이라고 불렸습니다. 교수님, 양옥이란 말은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그러면 문화주택이라는 말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 걸까요? 네, 문화주택이란 말은 지금은 익숙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서양식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을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양옥하고 혼용이 돼서 쓰이기도 했죠. 당시에 문화주택을 묘사하는 기사들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울창한 송림이 우거진 교외에 지어진 2층 내지 3층의 양옥. 그래서 그런 주택에는 자동차가 드나들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서양식 카페트, 그리고 벽지라든지 커튼 같은 경우는 수입품으로 치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피아노를 구비를 해서 피아노를 칠 수 있거나, 그리고 또 레코드 소리가 이렇게 들려 나오는 정말 그야말로 서양식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구비되어 있는 주택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은 아무나 살 수는 없었겠죠. 경제력 있는 서양 사람, 일본 사람, 그리고 소수의 조선인들이 이런 주택에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까지 유학을 경험했던 조선인 상류층들 중에서는 이러한 문화주택을 짓고 사는 것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그 문화주택을 짓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그게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기 결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들통이 난다거나, 아니면 은행 대부까지 받아가지고 문화주택을 이렇게 지어보는데 결국에 그 이자를 갚지 못해서 그 문화주택이 결국에 은행에게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쫓겨나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주택 같은 경우 뭐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당시에 문화주택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제목 같은 경우로 보자면 문화주택 월부 건축 비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잡지에 실리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1940년에 조선 대박람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박람회 경품으로 문화주택지가 걸릴 정도로 그 인기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우종관이라고 하는 사람도 유학 생활을 경험한 조선인 상류층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수님, 이러한 문화주택이 인기를 끌던 시대에 지어진 우종관 주택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우선 문화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서양식 주택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외관에 있어서 서양식 주택의 느낌이 많이 나도록 신경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종관의 그 가회동 주택을 먼저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급경사에 이런 지붕을 두고 그래서 정면으로 그 박국면이 보이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서측과 북측에 도모창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전체적인 그 지붕의 볼륨감을 이렇게 키우면서 굉장히 과시적이고 또 멋진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지붕을 처리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지금 베란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특별히 화강석으로 마감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개동주택과 같은 경우는 포치 부분에 이렇게 원형창을 둔다든지 그리고 2층에도 또한 이렇게 원형의 동그란 창을 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1층의 어린이방 그리고 역시 2층의 응접실 부분에 창을 돌출시켜 가지고 서양식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옆에 오르내리 창을 둬서 일반적인 주택에서 쓰지 않는 이런 창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우중관 주택 말고 다른 문화주택에서도 서양식 주택의 외관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주택들을 당시에 서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왼편에 있는 이 주택은 현재 충정로 인근에 지어진 주택이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우종관의 가해동 주택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주택은 지금 장충동에 지어진 주택이 되겠는데 우종관의 개동주택하고 굉장히 외관이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서양식의 그 실들을 구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데요. 그런데 또 의외로 당시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그 안에 평면 구성은 일본식의 주택 평면 구성을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또 일본식의 실도 구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안에는 긴 복도, 중복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복도를 둔다던가 도코노마라고 하는 이런 공간을 두고 또 다다미를 바닥에다 깔아놓기도 했던 거죠. 근데 교수님, 다다미방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도코노마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 도코노마라고 하는 것은 일본 주택에서 정말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인데요. 일종의 그 관상용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의 높이보다 한 단 정도 좀 높이고 그리고 약간 그 셋백을 시켜서 그 안에는 그 집안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족자를 걸어 놓거나 아니면 꽃꽂이, 화병, 촛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진열을 해 놓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감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두는 것을 일본식 그 주택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이 아까 보여드린 서양식 서재 바로 옆에 이런 일본식 실이 구비가 되었다는 걸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어색한 실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안에 온돌방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서양식 외관에 일본의 다다미방, 우리 전통의 온돌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인이었던 우종관이 온돌방을 버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온돌방이라고 하면 뭔가 병이 들었다던가 아니면 특히나 노인들을 위해서는 사실 이런 온돌방이 꼭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아궁이가 있어서 거기에서 취사의 역할까지도 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다만 당시에는 그 재래식 온돌과 그리고 계량 온돌이 같이 섞여서 쓰였던 걸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그 내부의 공간 디자인은 그 일반적인 한옥에서 보여지는 그런 온돌방 디자인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종관 주택의 그 내부 온돌방 사진이 남아있지 않는데요. 당시에 일반적인 그 조선인들이 살았던 서양식 주택 안에 그 온돌방에 찍힌 그 사진을 통해서 그 모습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우리나라 전통 온돌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럼 계량 온돌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계량 온돌이라고 하면요, 그 재래식 온돌에서의 단점을 보완한 온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내구성과 효율 면에서 그 기능을 향상시킨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기존에는 이런 고래 둑과 그 다음에 이런 바닥판 같은 경우가 흙과 돌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벽돌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아궁이 같은데 이런 덮개를 달아서 뚜껑을 달아서 그로 인한 열 손실이 최대한 덜 나도록, 그래서 열 효율을 높인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일제강점기 서양식 주택은 외관은 서양식, 그러나 내부는 서양식, 일본식, 한국식까지 같이 갖춰준 주택이었네요. 네, 그렇죠. 일제강점기 조선인 상류층의 새로운 주거 문화의 소비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실생활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요구를 절충을 해가면서 그 해결점을 찾아나가던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북촌의 서현식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한양 도성의 서쪽으로 가보려 합니다. 근대기 주거문화의 전시장인 충정로에서 다양한 주거 형태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